자산의 평가 체크와 관련된 세무조정의 이슈는 여기에 있죠. 자, 비교를 해보면 자산을 올린 거예요. 자산을 단기 손익에 반영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런 생각을 간단 말이에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우리 친구는? 둘 중에. BS? 회계학 생각이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세법은 이것만 중요해. 실무에서도 감사할 때 BS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사실은. 사실은 별로 보지 않아요. 손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손익에 미친 영향이. 손익계산 훨씬 더 중요해. 우리는 손익을 잘 봐야 돼요. 손익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시죠? 이게 재무회계에서 이게 학교에서 이 꼰대들이 하는 식으로 이제 재무상태표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현실에서 돈을 얼마 벌었냐가 중요한. 이미 평가를 했어요. 평가 증에 법률에 따른 건 세무 조정이 없어요. 인정되니까. 근데 이미 평가 증이라면 입금이 아닌 걸 입금 잡았죠. 입금 불산입 하세요. 그 자산이 올라간 거잖아요. 마이너스 유보하시면 되는 거고.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했어요. 그러면 자산하고 기타 포괄 손익이 있잖아요. 그럼 손익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미 평가를 자산에 이거부터 할게. 손익에 영향이 없는데 법률에 따른 평가 지금 입금을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과세해야 되는데 손익 안 들어왔으니까 입금 잡으면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거지, 이걸. 자, 보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손익이 안 들어갔으니까 세무조정의 결과는 과세소득에 아무 영향이 없어야 돼. 그 생각이 출발인 거야. 세무조정의 결과는 과세소득에 영향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이게 나중에 처분될 때를 우리가 항상 대비하는 거예요. 처분될 때 이놈의 자식이 어떻게 돼? 응? 나중에 처분 손익에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 그 때문에 처분 손익의 영향을 생각해서 자산 올라간 걸 세법이 조정해 놓는 거야. 그래서 우선 입금 산입하고 그리고 송금 산입, 입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 쫓아오시겠죠? 그럼 잘 생각해 봐요. 그럼 이렇게 자산을 올렸어. 자산의 취득가액이 1000이었어. 그랬다가 평가 증한 거잖아요. 1200으로 올렸어. 200을 올린 다음에 나중에 1500에 처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현금 1500. 재분류 조정 이런 거 안 한다고 가정하고. 재분류 조정 안 할 수도 있잖아. 지 마음이잖아. 회계 처리. 토지 얼마 잡으면 돼? 그렇죠. 1200. 그 다음 차변에 우리 친구 뭐 잡으면 돼? 어? 차변에 또 뭐 잡아야 되는 거 없어? 이거 기타 포고 OCI로 처리했다고 가정하면 이빨이 아파. 빨리 얘기해줘. OCI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재분류 조정 안 하면. 지금 내가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기타 포고 손이 같이 움직여야 될 거야. 지금 내가 뭐 잘못했어? 이거잖아, 이거. 그렇죠? 이거잖아. 그렇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나중에 사실 세법이 생각하는 처분 손익도 얼마야? 세법은 이것만 인정하지. 그럼 세법이 생각하는 처분이익은 얼마야? 500이잖아. 그렇죠? 500 들어왔잖아. 세무조정 할 필요도 없어, 원래는. 근데 이거 해놨잖아. 그쵸? 해놨으니까 얘도 나중에 할 때 어떻게 해? 양축 조정이 또 있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어? 양축 조정 또 한다고 또.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내 생각은.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그때는 또 입금 요거 할 거 아니야. 입금 송금 산입하고 기타 처분하고 유보 조정할 거 아니야. 양축이 나중에. 나 안 하면 안 돼. 실무에서도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게 이연법인세 때문에 안 하면은 힘들어. 이연법인세 이게 감사팀에서 난리 친다고. 회계감사인이 이연법인세를 잡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잡은 거 아니야. 땅이 1200이 된 거고 OCI가
200이 있는 거 아니야. 200. 근데 이걸 벌었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당기손익이 200이면 미지급 법인세가 뜨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평가손익인데 세금 얘는 안 낸다고 생각하는 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세율이 20이라면 OCI로는 얼마만 있어야 되고 160만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연법인세 부채가 생기는 거지. 지금 당장 내는 미지급 법인세는 아니까 이연법인세 부채 이렇게 디폴트 텍스 라이어빌리티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쓰려면 뭐가 필요해? 유보가 있어야지 갖다 쓸 거 아니야. 그렇죠? 유보가 있어야지 이연법인세 부채를 대변에 잡고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고 이게 자본의 조정 항목인 거잖아. 그래서 기간 내 배분이라고 하잖아. 기간 간이 아니라. 그래서 OCI를 얼마 줄이면 40을 줄여놓으면 아까 OCI 200 잡아놓고 토지 200 잡아놨는데 그렇죠? 유보가 있으니까 요거를 가져갈 거고 자본의 조정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양쪽 조정을 보통 하는 거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이해하시겠죠? 처분할 때 더 조심하셔야 돼. 처분할 때 이렇게 되면 세무조정 양쪽 있는 거 옛날에 해놨으면 이해하시겠죠? 넘기세요. 자산 수중이익이 있습니다. 공짜로 받은 거죠? 무상으로 받은 겁니다. 입금이죠, 입금. 자, 동그라미 2번을 왜 써놨냐면 우리 개정 때문에 그래요. 국고보조금이나 공사부담금도 무상으로 받았다. 이 무상으로 받았다는 건 상한 의무가 없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상한 의무 있는 거라면 부채 잡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자산 수중이익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무상으로 받은 자기 주식도요, 입금 산입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짜로 받았으면 시가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입금 산입한다. 자, 네 번째,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 미달하게 취득하더라도 이거 유상거래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보지는 않아. 유일하게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는 경우만 그 차익을 입금에 산입하는 거예요. 무상 취득가액은 뭐로 갈 것이냐? 시가로 갑니다. 시가로. 이렇게 무상 수중 이익 있잖아요. 이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은 입금 불산입하는 규정이 있죠. 이때 국고보조금은 올해 법이 개정돼서 제외하고 있는 거고.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는 의미는 내가 앞으로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10년 동안 공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공제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걸 날리고 여기 입금 불산입 한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법에는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일단은 이월결손금이 10년 지나간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중소기업 등이 아니라면 60% 제한이 있잖아. 근데 얘는 60%에 안 걸린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대기업들 같으면 요게 있으면 60% 룰에 안 걸리니까 훨씬 더 좋은 거죠. 안에 있는 거라도 이거 써먹는 게 60% 안 걸린다면 더 좋은 거지. 10년 안에 있더라도. 10년 넘은 것만 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충당할 수 있는 게. 채무 면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감소하는 거니까 입금에 산입하는 거고, 출자 전환 시 발생하는 채무 면제액도 입금에 산입하는 거죠. 그래서 출자 전환이 되면 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제는 옛날하고 문제가 다른 거야, 여러분들. 마인드가 좀 달라야 돼. 잘. 그러면 출자 전환이 되면 차변 나의 채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자본금이 올라오고 자본 잉여금이 올라온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세법이 생각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마지막에 회계 처리만 보시면 돼. 세법은 이걸 발행가액 시가로 보는 거죠. 시가로. 그래서 시가가 예를 들어서 채무가 1000이 없어졌어. 근데 시가가 600이다. 라고 하면 나머지 400이 채무 면제액이 되는 거야. 면제액. 이해하시겠죠? 근데 회계 처리를 만약에 얘네가 다 자본잉여금 잡아놨어. 400을 입금 산입하시면 되고, 회계 처리를 400을 다 잡아놨어. 그럼 세무조정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회계 처리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세법을 생각하고 그리고 회계 처리 보시면 돼. 이해하시겠죠? 대신 이놈은 이월결손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뒤에서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하고.
그러면 출자 전환되는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A 법인이라면 이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니야. 채권자 B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B. 그래서 B는 이 채권의 출자 전환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장부가액으로 주식의 가액을 잡을 것이냐. 그죠? 아니면 시가로 잡을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 시가죠. 시가. 그런데 재무구조 개선 등에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잡는 거죠. 쫓아오시겠죠? 그러면 이것도 또 한번 생각해야 돼. 이게 주식이 최초로 취득하는 게 일반적이겠지. 그러면 역시 주식의 취득이니까 단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도. 단가 이해하시겠죠? 근데 옛날에 주식을 얘네 걸 하나 가지고 있었고 또 이걸 받았어. 그때 단가와 지금 단가는 다른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때는 보통 주식 수 같은 게 몇 주로 나오고 전체 금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식의 단가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취득할 때 무조건 단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단가. 한 주당 얼마냐? 그거를 잘 기억하시라.